청와대는 대통령 결단하고 미화하기에 급급한데 저는 미화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응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나 이 청와대 쪽에서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범법자, 거짓말쟁이 이런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31일 운영위에서는 저희 이번에 사보임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국 차장, 네. 국회 운영위에서 아주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수준으로 준비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국회에 지금 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 책임을 지금 계속 조국 수석에게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진위 여부를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을 배치해서 네. 사실상 조국 청문회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공세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거짓말에 국회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30일 날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윤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지금 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지금 방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일이죠. 운영위가 그렇습니다. 열리는 날이 31일 날. 와, 여야의 대치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되겠군요. 저는 결국 이제 이게 아마 그 소문난창 이상이 멀을 게 없다고. 아, 그래요? 별로 이렇게 좀 사실 규명보다는 오히려 정치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솔직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뭐 일단 원칙적인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네요. 의원들이 아무리 질문하든 간에 일단 사실관계가 새롭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계속 또 야당 의원들 상에서 우리가 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삿대질하고 욕하고 뭐 절차상의 문제를 그렇죠. 또 문제 삼고 뭐 이러다 보면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 의사 경우도 진행 많죠. 발언하느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낮을 보낼걸요. 아하. 그래 돼버리면 하루 그냥 지나갑니다. 네. 10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이 정말 청문회 수준으로 하려면 네. 실제로 특감 반원들과 김태호 씨를 현장에 불러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비서관이나 불러서 대질신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사실 규명이 되지. 알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만 불러갖고는 이거 안 됩니다. 기대하고 있다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허탈한데요. 네. 저도 우리 똑같은 위원장님과 말씀이십니까? 똑같은 아이고.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그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네. 민정수석까지 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 명확하게 내놓고 있지 못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수석이 지금 동부지검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사건. 피고발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질문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묵비권에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세세한 부분에서 모른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내 형사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대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그렇죠.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의 이 얘기만 가지고 네. 계속 질문하다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 사람의 입김이 한 몫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병도 수석에게 강력하게 조국 수석의 운영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병도 민정수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병도 수석이 이제 국회 쪽의 이야기를 좀 전해 들어서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수석이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참석을 안 하면 지금 김용균법 등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번 국회에서 아무 성과가 없으면 네. 결국 이제 문제는 청와대가 굉장히 정책 부담을 안거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민정수석이라고 했죠.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병도 정무수석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정국을 좀 풀고 최근에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마저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공격에 처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한병도 수석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야당 요구를 하나 들어주면서 하자. 아마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국 수석 참석해봤자 크게 피해보지 않는다. 네. 어차피 정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하루만 넘기면 우리한테는 김용균법이 오기 때문에 하자. 아마 저는 그런 건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1일 국회 운영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국회 운영위에서 아주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수준으로 준비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국회에 지금 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 책임을 지금 계속 조국 수석에게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진위 여부를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을 배치해서 네. 사실상 조국 청문회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공세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거짓말에 국회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김태호라는 파렴치한 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30일 날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윤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지금 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지금 방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일이죠. 운영위가 그렇습니다. 열리는 날이 31일 날. 와, 여야의 대치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되겠군요. 저는 결국 이제 이게 아마 그 소문난 찬상에 뭘 게 없다고. 아, 그래요? 별로 이렇게 좀 사실 규명보다는 오히려 정치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솔직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일단 원칙적인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네요. 의원들이 아무리 질문하든 간에 일단 사실관계가 새롭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계속 또 야당 의원들 상에서 우리가 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삿대질하고 욕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또 그렇죠. 문제 삼고 이러다 보면 언론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의사진행 많죠. 발언하느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낮을 보낼걸요. 아하. 그래 돼버리면 하루 그냥 지나갑니다. 네. 시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이 정말 청문회 수준으로 하려면 네. 실제로 특감 반원들과 김태호 씨를 현장에 불러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비서관이나 불러서 대질신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사실규명이 되지. 알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만 불러갖고는 이게 안 됩니다. 기대하고 있다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허탈한데요. 네. 저도 우리 똑같은 위원장님과 말씀이십니까? 똑같은 아이고.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그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네. 민정수석까지 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놓고 있지 못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수석이 지금 동부지검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질문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묵비권에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세세한 부분에서 모른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내 형사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대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그렇죠.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의 이 얘기만 가지고 네. 계속 질문하다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 사람의 입김이 한 몫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병도 수석에게 강력하게 조국 수석의 운영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병도 민정수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병도 수석이 이제 국회 쪽의 이야기를 좀 전해 들어서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수석이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참석을 안 하면 지금 김영균법 등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번 국회에서 아무 성과가 없으면 네. 결국 이제 문제는 청와대가 굉장히 정책 부담을 안거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민정수석이라고 했죠.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병도 정무수석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정국을 좀 풀고 최근에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마저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공격에 처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한병도 수석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야당의 요구를 하나 들어주면서 가자. 아마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국 수석 참석해봤자 크게 피해보지 않는다. 네. 어차피 정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하루만 넘기면 우리한테는 김영균법이 오기 때문에 하자. 아마 저는 그런 건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1일 국회 운영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더 얘기를 하더라도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